안녕하세요. 뼈있는 아무말 대잔치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IMF가 사람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명저 파헤치기 시간이고요. 아픔의 길이 되려면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1991년도에 그 세계사에 되게 큰 일이 벌어지죠. 바로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합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인 나라들이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제 급격히 받아들이고 또 정치 체계나 뭐 사회적 여러 가지 급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안타깝게도 이 동유럽 국가들의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뭐 그 같은 시기에 뭐 우리나라나 뭐 미국 또 서유럽 국가들은 계속 평균 수명이 이제 증가를 했거든요. 왜 그런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동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뭐 분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갈등이 폭발을 하고 범죄율이 올라가고 또 음주량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평균 수명이 줄었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원인을 또 잘 캐치해내는 그 뛰어난 연구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스터클러라는 분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동유럽 국가들이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왜 1991년 이후에 줄어들었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제 경제 위기 가운데 뭐 돈이 없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동유럽 국가의 많은 국가들이 그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했던 것처럼 97년도 외환위기 때 그렇게 했죠. 신청했는데 그 신청한 이후에 결핵 사망률을 보니까 여기 통계를 보니까 결핵 사망률이 16%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MF의 그 구제 금융을 받고 나서 돈을 받았으니까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구제 금융을 받고 나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지표 중에 결핵 사망률을 본 거예요. 그게 사망률이 16%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 동유럽 국가 중에 IMF의 구제 금융을 받지 않은 거의 유일한 나라가 슬로베니아였습니다. 근데 슬로베니아는 어떻다? 결핵 사망률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리고 IMF 구제 금융을 받았던 그런 나라들도 이제 IMF가 구제 금융을 주면 돈 주고 땡 그게 아닙니다. 돈을 주면서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게 구조조정 프로그램이죠. 예. 근데 그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딱 철회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동유럽 국가들, 특히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았던 국가들의 결핵 사망률이 다시 떨어진 겁니다. 심지어 뭐 평균적으로 31%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제 발견인 거죠. 아니 경제적으로 좀 뭔가 펴보려고 국제통화기금 IMF에 돈을 요청을 하고 받았는데 돈을 받으면 더 좋아져야 되고 오히려 돈을 안 받았던 슬로베니아가 더 힘들어야 되는데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죠. 특히 사람들의 생명이 어떻게 됐죠? 더 죽는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금융 자유화와 그다음에 긴축이 있습니다. 긴축.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이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 그래서 뭔가 돈을 좀 받았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웬만하면 안 쓰면서 생활해야 되겠죠. 그렇죠? 빚도 갚고 안 쓰면서. 그게 개인의 입장에서 맞잖아요. 해서 국가도 그렇게 처방을 한 거예요. 니네 돈도 갚고 돈을 웬만큼 쓰지 마라. 이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죠? 이게 긴축인데, 그런 그 긴축이 이 나라를, 경제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는 사람 경제랑 한 개인의 경제랑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때 자살 행위가 뭐냐? 경제 위기 때 긴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2008년도 금융 위기 때 거의 이제 판가름 났습니다. 이미 90년에 있었던 그 일본이 버블이 붕괴가 되거든요. 1985년부터 주가와 부동산이 거의 뭐 올라가는데 1990년대 버블이 터지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데, 그 버블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벌어집니다. 근데 비슷하게 경제 위기를 겪었던 미국은 어떻죠?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 1990년대에 있었던 일본과 2008년대 미국이 달랐던 게 무엇이냐면 위기에 대응 방식이 달랐어요.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 긴축을 합니다. 금리를 올려요. 그러니까 돈줄을 줄이고 돈을 안 쓰고 대출을 막 씁니다. 돈을 더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 방면으로. 이게 정책에 엄청난 실착이 됩니다. 반대로 미국은 어떻게 했죠? 얘네가 미쳤나 할 정도로 어떻게 돈을 막 때려붓죠. 그 당시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FRB는 뭐 세계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의장이 이제 벤 버냉키인데, 버냉키 별명이 뭐였냐면은 헬리콥터 벤이었어요. 헬리콥터에서 막 돈을 막 살포한다 이거죠. 근데 버냉키 바로 공황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딱 위기가 벌어지면 돈을 막 때려 붓습니다. 때려 붓고 금리도 제로 금리로 떨어뜨리죠. 돈을 빌리는데 제로 금리예요. 이자를 안 줘도 될 정도죠. 맞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막 때려 붓습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금방 올라오죠. 당연히 물론 그 위기에서 올라왔을 때 또 빠르게 정상화 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2008년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때 긴축을 하는 거는 개인으로 얘기하면 아픈데 밥도 안 주는 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달라요. 개인의 경제와 국가 경제가 다릅니다. 이거를 깨닫기까지 많은 나라가 힘들었고, 나중에 2008년도 금융 위기 때야 그것이 이제 좀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제 그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그 IMF의 긴축,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그 긴축은 이미 실패인 게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제가 기억은 IMF 스스로도 뭐 이렇게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위기 때 긴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경제 위기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상이 더 악화되다 보니까 그 구제 금융을 받았던 그런 나라들은 이것이 단순히 경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구제 금융을 받지 않았던 슬로베니아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경제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는 또 좀 나라마다 특이한데 우리 구제 금융 받았고 힘들었지만 또 우린 또 그 수출이 되게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금방 회복되는 이제 그 일이 발생했고, 나중에 또 그것도 기회 되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정책 하나가 우리의 건강에, 우리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지만, 얼핏 보기에는 아니 구제금융, IMF 구제금융을 보면서 어떻게 개인의 그 생사를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책 하나가 그 국민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하는 모든 정책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잘못된 정책이 그냥 돈만 깨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국민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말로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리더들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격가지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죠? 위기 때에는 빠르게 돈을 세려 부어야 됩니다. 긴축을 하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평소 때는 그럴 필요가 없죠. 평소 때 뭐 경제가 위기도 아닌데 너무 돈을 뭐 경기 부양을 너무 심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예, 뭐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죠. 예, 버블을 키운달지 또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간달지. 근데 위기 때에는 처방을 빠르게 내야 됩니다. 빠르게 어떻게? 예, 돈을 세려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이제 경제를 그 이후에 제가 요즘에는 경제를 그 막 자세히 보는 거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IMF도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구조 프로그램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우리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왜냐면 경제라는 것은 이 주기가 있기 때문에 위기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왔을 때 어떻게 되겠죠? 예, 우리도 예, 경기 부양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금리도 낮추고 돈도 때려 부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위기내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면 예, 국가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긴축은 위기 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우리가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격가지고 핵심은 뭐다? 예, 국가의 정책이 우리의 건강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리더들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뛰어난 리더들을 우리가 뽑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정책을 피지 않게 감시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교양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